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기사 2018년 제1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안전관리론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기업 내 정형 교육 중 TWI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TWI는 누구 대상 교육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죠? 1선에 있는 관리 감독자 대상 교육이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필기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요. 실기까지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TWI 교육과정 4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 방법 기법이죠. 그죠? Job Method Training 할 때 JMT가 됩니다. 약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관리 감독자는요. 내가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을 해서 근로자에게 그 안전한 작업 방법을 지도를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작업 방법을 결정했다면 JMT, 작업 방법 기법이죠. 요거를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지도 기법입니다. Job Instruction Training 그래서 JIT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리 감독자는 작업을 안전하게 관리해야죠. 그래서 작업 안전 기법이다. 그죠? Job Safety Training 그래서 JS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리자들은 인간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간관계 관리 기법 또는 부하 통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Job Relation Training 할 때 JRT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제 사례 연구의 진행 단계 중에서 다음 관로안에 알맞은 것은 했는데요. 역시나 제 사례 연구도 실기까지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제 사례 연구는 동영상 시험하고 같은 거다 그랬죠. 사고 난 사례를 통해서 일단은 동영상 우리가 사고 사례를 통해서 재해가 일어나는 상황부터 파악을 합니다. 그죠? 자, 재해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파악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사고 난 사실을 확인하자라고 했죠. 사고를 확인하는 사실의 확인. 그죠? 그래서 사고를 확인하면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문제점을 발견하는 이유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 대책 수립이죠. 그죠? 그래서 제 상황을 파악하고요. 사고 난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여러 문제점 중에서 근본 문제점을 결정해서 중요한 문제점부터 대책을 수립하는 순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심리학의 학습 이론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에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설은 맹목적 시행을 반복하는 가운데 자극과 반응이 결합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레윈 또는 레빈의 장설은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반사작용으로 행동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자, 톨만의 기호 형태설은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인지적 지도 같은 인지 구조를 바탕으로 학습하려는 것이다 했는데 톨만이 말한 기호 형태설은 뭐냐면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머릿속에 인지적 지도와 같은 기호와 형태를 그려서 그거를 구조로 학습을 하는 것이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삼각형 딱 하겠습니다. 자주 안 나오다 보니까 틀리기가 쉬운데요. 시험 치기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윈의 법칙 B는 F의 PE 중에서 B가 의미하는 것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필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요. 실기에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B는 뭐냐면 인간의 행동이었죠. 그죠? 자, 인간의 행동은 F는 뭐냐면 함수입니다. 몇 배다 요 관계고요. 그 다음에 P라는 건 개인의 자질입니다. 그죠? 개체의 자질이죠.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 또는 지능 또는 그 사람의 경험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고요. E는
environment 할 때 원래는 환경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인 환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성격이 급한 사람 행동이 급해집니다. 타고난 자질과 원래 느긋한 사람도 심리적으로 급할 때는 행동이 급해집니다. 심리적 환경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B가 의미하는 건 바로 인간의 행동이 되겠죠. 그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 형태는 필기의 단골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학습 지도 형태 중에서 자, 요거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몇 사람의 전문가에 의해서 과정에 관한 견해를 발표하고요. 참가자로 하여금 의견이나 질문을 하게 하는 토입니다. 자, 이렇게 몇 사람의 전문가가 먼저 견해 발표를 하는 건 뭐다? 심포지엄이다 라고 했죠. 현재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자주 나오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포럼이다, 그죠? 요거는 뭐냐면 새로운 자료나 교재를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요. 거기서 문제점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게 되겠습니다. 버즈 세션인데요. 세션은 장을 나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66K라고 합니다. 6명씩 소집단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소집단별로 6분씩 자유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에서 토론한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버즈 세션은 66회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넘어갈게요. 실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반드시 암기하셔야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정수의장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기준 중에서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해설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암기법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가 한 명이 있는데 더 뽑아라. 우리 안전관리자 홍길동이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라. 그거는 현재 있는 안전관리자로서 안전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죠? 사고가 많은 사업장입니다. 자, 평균보다 2배가 높으니까 증언하라 그랬고요. 중대재해나 직업성 질병이 3건 이상이면 증언합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일 안 하면 교체한다. 이렇게 암기하자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대재해하고 직업성 질병은 연간 3건이었죠. 그죠? 그래서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고요.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율의 2배 이상인 경우다. 그죠? 현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도 필기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하인리의 재구성 비율에 따라서 자, 58건의 경상이 발생했습니다. 무상해 사고는 몇 건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인리는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말했는데요. 총 330건이죠. 다 더하면 330건의 사고를 분석했을 때 사망이나 준상은 1건입니다. 29건은 가볍게 다치는 경상해가 되고요. 300건은 무상해 사고죠. 그죠? 사람은 무상해니까 사람은 다치지 않고요. 사고니까 요건 다른 말로 하면 물적 손실만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현재 이 경상해가 몇 건이냐면 58건이에요. 곱하기 2배가 됐죠. 자, 그러면 1은 2가 되고 300은 60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기준에 맞추자면 요건 뭐가 되겠습니까? 2대 58대 60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때 경상에는 바로 1번에 뭡니까? 지금 무상해 사고를 물었다. 그죠? 그래서 600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상해 정도별 분류라고 했죠. 또는 ILO에서 구분한 상해의 종류 구분이다. 그죠?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는 했습니다. 자, 일정 기간이니까요. 일시가 붙어야 되겠죠. 그죠?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 전체 노동이 불가능한 일시 전 노동 불능.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ILO의 근로불능 상해의 구분 참고의 내용도 꼭 확인 한번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잘못 넘어갔죠. 9번 찾아볼게요.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 중 동기 유발의 식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은 실기에는 그다지 자주 출제는 안 되고 간혹 한 번씩 나왔는데요. 필기에는 또 조금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자, 사장님이 경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선 맨머신 시스템이죠. 인간하고요. 기계, 물질하고 함께 잘해야 경영의 성과가 있다. 그죠? 그래서 경영의 성과는 인간의 성과 곱하기 물질의 성과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능력을 생각할게요.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많아도 능력이 있고요. 손으로 하는 기능이 뛰어나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지식 곱하기 기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성과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성과를 낼 수 있냐면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기 싫을 때는 인간은 성과 못 내죠. 하고자 하는 동기 유발이 될 때 성과가 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과는 능력 곱하기 동기 유발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고자 하는 동기 유발은 어떨 때 되는가? 그죠? 필요한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산업안전기사가 나한테 필요하다. 그죠? 상황과 태도가 따라줄 때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동기 유발은 상황 곱하기 태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맞는 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살펴볼게요.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유형 중에서 스텝형 조직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스태프형은 우리가 외부에서 안전 전문가가 우리 회사의 계획도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에게 조언과 자문도 해주는 형태였습니다. 자, 생산 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 그죠? 외부에 있는 스텝이 생산 부분까지도 안전을 지시하죠. 그래서 생산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맞고요. 2번.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통제 수속이 복잡해지며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자, 라인, 우리 생산 라인도 있는데요. 외부에 있는 전문가가 들어와서 지시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권한 다툼도 생기고 그걸로 인한 조정 때문에 조금 에너지가 소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죠? 이것도 맞죠? 자, 생산 부분에 협력하여 안전 명령을 전달 실시하므로 안전 지시가 용이하지 않으며 안전 지시가 용이한 건 라인형이었죠. 라인형은 자, 경영자, 관리자, 작업자가 있다면 생산을 지시하면서 동시에 안전을 지시했잖아요. 요게 라인형이었잖아요. 요게 뭐다? 명령과 지시가 신속하고 빠른 형태였죠. 그래서 요거는 라인형에 대한 안전 지시가 용이하지 않으며 맞다. 그죠?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한다. 자, 스텝형은 경영자가 있고요. 관리자하고 작업자가 있다면 생산에 대한 지시는 이렇게 내려오지만 외부에 있는 스태프다. 그죠? 자, 조언과 자문을 주고 정보를 주면서 안전을 지시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명령과 지시가 신속 정확하지도 못하고요. 우리 근로자들이 생산 따로 안전 따로 별개로 취급하는 단점도 있다. 요거 맞죠? 그죠? 명령 개통과 조언, 공고적 참여가 혼동되기 쉽다. 요건 뭐였죠? 라인 스텝형이었다. 그죠? 그래서 요 중에서 스태프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바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1번도 역시나 그저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 보유하여야 할 검사 장비와 자꾸 이게 잘못 넘어갔네요. 검사 장비의 이력 카드 작성, 교정 주기와 방법 설정 및 관리 등의 관리 주체는 누굽니까? 라고 했는데요. 요거 자체로는 자율검사 프로그램은 중요하지만 요거 자체로는 시험에 그다지 자주 나오진 않았는데요. 자율검사 프로그램은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나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요. 이거를 노동부에 인정을 받죠. 당신 회사는 자체적으로 이거 검사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이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검사를 했는 게 안전검사를 한 것처럼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을 받고요. 전체를 교정하고 설정하고 관리하는 건 누가 되겠습니까? 책임자는 바로 사장님,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진 마스크 형태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일단 격리식하고요. 직결식이 있습니다. 직결식은 여과제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관이 있는 건 여과제와 그죠? 이 마스크가 떨어져 있는 격리식이 됩니다. 그죠? 만약에 직결식이 되려면 연결관이 없어야 됩니다. 요 앞에 바로 여과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연결하는 관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격리식이 되고요. 전면형은 눈, 코, 입까지 가리면 전면형입니다. 전면형이 되려면 눈에 이렇게 투시부, 안경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현재는 코하고 입만 가리고 있잖아요. 요거는 반면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맞는 건 격리식이면서 반면형.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의 그림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작업자 적성의 요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까 제가 삼각형을 했는데요. 파란색 별표 딱 하시면 됩니다. 중요해서 별표가 아니라 필기용인데요.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파란색 별표는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출을 몇 년치 풀어도 자주 안 나와서 답이 틀릴 확률이 있는 거 이렇게 딱 체크하시고요. 자, 작업자 적성의 요인이 아닌 겁니다. 성격, 지능, 인간의 연령, 흥미인데요. 작업자 적성은 뭐냐면 특수한 분야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분야에 맞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지능이나 흥미가 되고요. 연령이 조금 가장 거리가 멀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13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은 별표 3개. 그저 시기까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기준 중에서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관리감독자는요. 일단은 밑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교육 내용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공통 2가지가 있었죠. 그죠? 법과 일반 관리는 누구나 알아야 되죠.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그죠? 그 다음에 자, 누구나 건강을 잘 보존해야 되고요. 직업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이 2개는 모든 교육의 뭐다? 공통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관리감독자는 자, 근로자이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면서 그중에 반장님들이다. 그죠? 관리자이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근로자라면 뭐 해야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그죠? 요거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기 때문에요.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뿐만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는 대책까지 생각하는 게 관리자다 그랬죠. 그래서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고요. 자, 관리감독자는 내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결정을 해서 밑에 근로자에게 그걸 지도를 하죠. 그래서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임무를 해야 되는가? 그죠?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금방 보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필요 없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일하면서 안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건 근로자라면 당연하다. 그죠? 근로자 정기 교육이죠.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사고가 나면 이렇게 조치하라. 요거는 일을 처음 하는 사람이다. 그죠? 채용시 교육이죠. 채용시 및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이고요.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건강하고 질병을 예방해야 일을 잘한다. 그죠? 이것도 근로자 정기 교육입니다.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이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공통 다 들어가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죠? 실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빨간색 별표 3개짜리죠.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색채와 색도 기준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암기법을. 자, 빨간색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가 들어가면 죽을 사 이래서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외울 때 싫어 44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7.5 싫어고요. 빨간색 레드 할 때 R이죠. 4퍼 14가 되겠습니다. 색상, 명도, 채도를 나타낸다 그랬죠. 노란색은 5 빨리 와 1이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5Y 옐로우 할 때 Y고요. 빨리 와는 8.5 1위는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하고 녹색은 숫자가 똑같습니다. 2.5고요. 파란색은 블루가 아니라 PB, 남색 계통의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4퍼 10인데요. 2.5 곱하기 4를 하면 1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녹색은 그린 할 때 G만 바뀌었고 동일합니다. 자, 흰색이 숫자가 크다라고 했죠. 그죠? 합쳐서 10인데요. 흰색이 N9.5고요. 검은색은 N0.5다. 이렇게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틀린 거 찾아볼게요. 자, 싫어 44 맞다. 그죠? 5 빨리 와 1이 맞죠? 2.5 곱하기 4는 12단데 파란색 맞다. 그죠? 흰색은 숫자가 크죠? N9.5가 돼야죠. 0.5는 검은색이었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별표 3개죠. 제휴율은 어떤 문제든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죠? 강도율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사망 및 영구 전 노동 불능의 근로손실 일수는 7,500일이다.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신체장애 등급 중 제14급은 50일로 환산한다. 맞고요. 영구 일부 노동 불능은 신체장애 등급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의 365분의 300을 곱한다라고 했는데 자, 영구는 앞으로 영원히 신체 일부에 노동이 불능이다. 그 말은 신체 일부에 장애가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요거는 4에서 14급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근로손실일수 산정에 있어서 365분의 300을 곱하는 건 3가지 있었잖아요. 뭐 있었습니까? 출근 안 하는 날 3가지다 그랬죠. 휴업일수, 그 다음에 그죠? 휴업 입원 일수, 요양일수. 요 3가지는 출근을 안 하는 날이잖아요. 1년은 365일인데요. 직장에 근로하는 일수는 100% 근로하면 300일이거든요. 그래서 출근 안 하는 휴업, 입원, 요양 일수만 365분의 300을 곱해준다 그랬죠. 근로 일수 단위인 300일을 출근 안 하는 날의 단위 365일로 고쳐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번 설명이 틀렸죠. 그 다음에 일시 전 노동불능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만 전체 노동을 안 한다. 요 말은 쉬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휴업일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휴업일수는 365분의 300을 곱하여 근로손실일수를 환산한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고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잘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죠? 예, 중요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실기를 대비해서 모든 안전보건 표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중에서
경고 표지의 기본 모형이 다른 것은 했는데요. 자, 경고 표지는 삼각형도 있고 마름모도 있는데 일단 마름모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화학 물질에 대한 경고는 마름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폭발성 물질 경고 마름모입니다. 방사성 물질 경고는 삼각형, 매달린 물체 경고 삼각형, 고압 전기 경고 삼각형.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죠? 이거 실기까지, 특히나 3차 동영상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성면이죠. 그죠? 취급 장소에서 사용하는 방진 마스크 등급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일단 방진 마스크는 특급, 1급, 2급이 있는데요. 특급은 베릴륨 성면이라 그랬죠. 1급은 금속흉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다시 말하면 금속 용접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은 공작 기계 작업이다 보시면 돼요. 이런 건 반드시 1급을 착용하셔야 되고요. 자, 2급은 특급이나 1급을 착용하는 장소를 제외한 곳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성면은 1번의 특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넘어가겠습니다. 적응 기제 중 도피 기제 유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도피 기제는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필기에 단골로 나오니까요.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도망가는 건 억압, 퇴행, 한낱 꿈이다. 그죠? 백일몽, 고립, 나만 거부하고, 그죠? 외부를 거부하고 갇히는 겁니다. 요 네 개가 도피 기제죠. 억압, 퇴행, 백일몽, 고립이 되겠습니다. 합리화라는 건 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현재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0번 문제 볼게요. 생체 리듬 중에서 바이오 리듬 중에서 일반적으로 33일을 주기로 반복되고요. 상상력, 사고력, 기억력, 의지나 판단 및 비판력 같은 것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 것은 했는데요. 바이오 리듬은 세 가지가 있죠. 일단 몸의 활동은 육체적인 거죠. 그날 나의 기분, 감성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뇌의 회전력, 이런 건 전부 다 지성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는 상상, 사고나 기억력은 2번의 지성적 리듬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목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 21번 문제 풀이합니다. 중요하죠? 반드시 그죠?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대사율 RM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RMR은 기초 대사량분의 운동 대사량이다 또는 작업 대사량이다 해도 됩니다. 그죠? 또는 노동 대사량이다. 다 가능합니다. 자, 보통 작업할 때 RMR은 4에서 7이다. 가벼운 작업할 때는 0에서 2다라고 했는데요. 가벼운 경작업은 1에서 2죠. 일단 이게 틀렸네요. 그죠? 보통 작업, 중작업입니다. 2에서 4고요. 틀린 것은 했는 보통 작업, 중작업은 2에서 4가 되고요. 이거는 2에서 4가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힘든 중작업이 4에서 7입니다. 초중작업은 7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런 경우는 답을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지금 가벼운 작업은 1에서 2라야 되고요. 0에서 2라고 해놨고 보통 작업 2에서 4인데 4에서 7이라고 했죠. 이럴 때는 기출에서 답을 뭐라고 하는가? 2번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에서 2가 맞지만 지금 범위가 더 틀린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틀린 건 2번이고요. 하지만 실기에서 적으신다면 가벼운 경작업은 1에서 2가 더 맞습니다. 0에서 2보다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RMR은 기초 대사량분의 운동 시의 작업 소모량 또는 작업 시 해도 되죠. 그죠? 산소 소모량 마이너스 안정 시 산소 소모량으로 계산합니다. 맞죠? 그죠? 자, 22번도 중요한 내용이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22번은 FMEA다. 그죠? 다시 말하면 고장 형태별 영양 분석인데요. 자, 요거는 고장의 이펙트, 그래서 영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 고장은 이런 영향을 준다. 그죠?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서브 시스템 분석 시에 FTA보다 효과적이다. 자, FTA가 제일 굵직한 줄기고요.
서브 시스템은 하부 시스템이잖아요. 뻗어 나오기 때문에 이름이 비슷하다 그랬죠. 이건 FHA였잖아요. 그래서 1번은 지금 FHA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서브 시스템 분석에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FMEA 특징이 아닌 건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해석 기법은 정성적이며 귀납적이다. 맞죠? 그죠? FTA는 완전 반대입니다. 요거는 정량적이면서 연역적이었고요. 연역적이었고 FMEA는 완전 반대 분석법이죠. 정성적이며 귀납적이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각 요소 간 영양 해석이 어려워 두 가지 이상 동시 고장은 골 해석하기가 곤란하다. 이것도 맞고요.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고 적은 노력으로도 특별한 훈련 없이 해석이 가능하다. 좋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A사의 안전관리자는 자사 화학설비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제2단계인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평가 항목 대상을 분류하였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 중에서 설계 관계 항목이 아닌 것은 파란색 삼각형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안 나오는 문제죠. 시험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건 뭐냐면 정성적인 평가 내용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을 골라라. 그죠? 정성적과 정량적인 걸 고르는 건 자주 나왔는데요. 전부 다 정성적인 건데 그중에서 설계관계 항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일단 설계할 때 관계되는 건 건조물, 공장 내의 배치, 설계지요. 입지하는 조건, 이렇게 세 가지가 설계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원재료나 중간 제품은 설계가 끝나고 생산 과정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기계 설비의 고장 유형 중에서 죄송합니다. 자, 다시 24번 문제 볼게요. 기계의 초기 결함을 찾아내어서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간을 했습니다. 초기 결함을 안정시키는 기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디버깅은 짧은 시간 내, 그죠? 단시간 내였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고장을 안정시키는 기간이었고요. 번위는 기계를 장시간 동안 가동하면서 고장난 것을 제거했습니다. 에이징은 비행기에서 3년 이상 시운전을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 결함을 안정시키는 기간은 대표적으로는 4번의 디버깅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볼게요.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자주 출제는 안 되는 내용인데요. 자, 들기 작업할 때 요통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려할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들기 작업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닌 것이다. 그죠? 들기 빈도입니다. 자, 얼마나 자주 들어 올리는가? 빈도 계수를 뜻하죠. 작업자 신장, 키는 해당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건 아니고요. 손잡이 영상은 어디냐면 커플링 개수가 해당이 되는데요. 커플링 개수는 물체를 들 때 미끄러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손잡이 등이 좋은지를 반영한 개수입니다. 해당되죠. 그 다음에 허리의 비대칭 각도는 비대칭 개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업장에서 구성 요소를 배치할 때 공간의 배치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부품을 배치할 때의 원칙인데요. 실기까지 중요해서 별표 2개짜리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것부터 배치합니다. 중요성의 원칙. 자주 쓰는 것부터 배치합니다. 사용 빈도의 원칙. 그 다음에 그날 사용하는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사용 순서의 원칙이고요. 사용 순서대로 배치할 때 하되 기능이 유사한 건 모아서 배치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능별 배치의 원칙이죠. 그죠? 아닌 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죠. 간혹 실기에도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빨간색 별표 1개짜리, 그죠? 반사율이 60%인 작업 대상물에 대하여 근로자가 검사 작업을 수행할 때요. 휘도가 90이라면 이 작업에서의 조명은 얼마입니까? 자, 휘도는 다시 말하면 광속 발산도, 빛이 튀어나가는 빛이에요. 발산되는 빛, 그죠?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반사율의 공식은 조명분의 광속 발산도 곱하기 100이었잖아요. 자, 그럼 이 조명을 계산해야 되니까요. 1분의 라고 하면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건 똑같다 그랬죠. 반사율 곱하기 조명은 1 곱하기니까요. 광속 발산도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러므로 조명은 하면 곱해졌는 거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반사율 분의 광속 발산도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반사율이 얼마냐면은 60이고요. 휘도죠, 그죠? 90이죠. 곱하기 100 하면 150이죠. 푸트 캔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8번 보도록 할게요. 예, 별표 3개짜리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 이전하는 경우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기계기구 설비인데요. 일단 유해위험한 거는 제가 화재, 폭발이 나면 유해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재 폭발이 일어나는 용해로, 그죠? 금속이나 광물의 용해로고요. 그 다음에 화학설비나 건조설비죠. 그 다음에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가스통을 여러 개 연결해서 용접합니다. 그죠? 용해로, 화학이나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하고요. 자, 분진 관련 작업인데요. 허가 대상이나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 관련 설비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아닌 건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은 동작 경제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출제가 조금 덜 되는 내용인데요. 동작을 경제적으로 한다는 건 동작을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동작을 줄이는 게 경제적인 거예요. 그래야 피로가 줄어든다. 그죠? 자, 공부의 기능을 각각 분리하여 사용한다. 안 되죠. 그죠? 기능을 결합해야 2번 움직일 걸 1번만 움직이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건 바로 1번 되네요. 두 팔의 동작은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게 쉽다는 겁니다. 그죠? 대칭적으로 움직이고요. 공구나 재료는 작업 동작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위치를 미리 정해두는 게 좋고요. 가능하다면 쉽고 자연스러운 리듬이 작업 동작에 생기도록 작업을 배치한다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의 내용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휴먼 에러 예방 대책 중에서 인적 요인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파란색 별표입니다. 자주 안 나오니까 시험 직전에 체크하자. 그죠? 자, 일단 인적 요인이 아닌가 한번 볼게요. 설비, 환경 개선, 소우 집단 활동. 요거는 근로자들 몇 명씩 모여서 사고를 예방하는 활동, 그죠? 인적 에러 예방이고요. 작업에 대한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이나 훈련,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 배치.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사람에 대한 부분이죠. 인적 요인에 대한 대책인데요. 설비나 환경을 개선하는 건 물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입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요.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삼각형을 해드린 데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항상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면은 그냥 요건 요거였다 이렇게 넘어가도 큰 상관 없겠습니다. 다음 시스템에 대하여 톱 사상에 도달할 수 있는 최소 컷셋을 구할 때 올바른 집합은 했고요. 자, X1에서 X4는 각 부품의 고장 확률을 의미하고요. 자, X1, X2는 X1과 X2가 동시에 고장이 난다. 그 말은 요거는 이게 직렬의 개념이다라고 그죠? 생각하고요. 요거를 FT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요 꼭대기에 탑이 있겠다. 그죠? 탑 사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X1, X2가 직렬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게 직렬의 관계잖아요. 이것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렬을 딱 하시고요. X4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뭐냐면 현재 직렬이잖아요. 직렬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고요. 조금 들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금 헷갈리시면 여기다가 제가 중간에 혼돈이 되실까봐 요걸 한 개 넣어놨거든요. A라고 한 개 넣어놔 볼게요. 뭐 A가 아니라 본인 뭐 중간에 중간 사상 아무거나 넣어주시고요. 근데 요거하고는
이게 직렬의 관계라면 이거는 병렬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병렬을 해주시고 뭐가 있냐면 여기 한쪽에는 x3가 떨어져 있고요. 요 두 개는 직렬이잖아요. and로 묶어주시고 x1, x2가 된다. 그죠? 이렇게 그려봐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럴 때 뭐를 계산하라 라고 했는가 하면요. 최소 컷셋을 구할 때 올바른 것은 이제 요 앱티도에서 최소 컷셋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다시 말하면 t는 에서요. and니까요. x4하고 a는 그죠? x4와 a는 and는 직렬의 개념이니까 한 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대로 x4는 내려가고요. a를 한번 떼서 생각해 볼게요. a는요. 이쪽으로 올까요? 자, 병렬이잖아요. 그죠? 병렬은 여러 줄이니까요. x3하고요. x1, x2가 병렬입니다.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a는 x3일 수도 있고 x1, x2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x4에다가 x3가 붙으면 되고요. 또 하나는 x4에다가 x1, x2가 붙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가 뭐다? 미니멀 컷이고 요것도 하나가 미니멀 컷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x1, x2, x4 하고요. x3, x4가 되겠죠.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이해가 어려워서 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하시는 분은 과감히 넘어가시고 답만 체크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게 계속 똑같은 문제 유형이 반복이 되어 답이 동일하니까요. 자, 32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파란색 별표 한 개 할게요. 필기형 문제죠. 운동관계의 양립성을 고려하여 동목형. 동목이 뭐냐면 움직인다. 목은 눈금이에요. 눈금이 움직이는 형태다. 그죠? 표시장치를 바람직하게 설계한 것은 했습니다. 눈금과 손잡이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한다. 이게 양립성이죠. 눈금을 돌리는데요. 내가 손잡이를 돌리는 방향으로 눈금이 움직여줘야 혼돈이 덜 된다. 그죠? 같은 방향 회전은 맞습니다. 눈금의 숫자는 우측으로 감소한다. 우리가 시계를 보면요. 우측으로 갈수록 1, 2, 3, 4. 우측으로 뭐 해야 합니까? 증가하는 게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립석에 맞으려면 우측으로 갈수록 뭐 해야 된다? 증가하도록 설계를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꼭지의 시계 방향 회전이 지시치를 감소시키도록 한다. 꼭지에서 시계 방향이 이거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지시치는 감소가 아니라 뭐 해야 합니까? 증가되죠.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맞는데요. 이게 틀렸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안 맞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위에 내용이 맞다면 요거를 만족한다도 맞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는 맞게 설명한 것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신뢰성과 보존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 효과적인 보정 기록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있는데요. 삼각형 별표입니다. 그죠? 이것도 필기형 문제입니다. 보정 기록 자료죠. 이거는 MTBF는 뭐냐면 평균 고장 시간 간격이죠. 이 기계가 얼마마다 고장이 나서 어떻게 유지 보존했다. 이게 바로 보정 기록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입니다. 필기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빨간색 별표 한 개짜리입니다. 보기의 실내면에서 빛의 반사율이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반사율은 천정으로 갈수록 밝은 색을 쓰고요. 바닥에는 짙은 색을 쓰잖아요. 밝은 색이 반사를 많이 하죠. 천정으로 갈수록 높고요.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낮아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찾으면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5번. 그죠? 별표 3개짜리입니다. 다음 시스템의 신뢰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시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A는 하시고요. A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한 줄은 직렬이잖아요. 곱하기 하시고요. 두 줄이니까 병렬입니다. 1-B죠. 곱하기 1-C. 요거는 병렬일 때 확률의 공식이다. 그죠? 그 다음에 한 줄이니까 직렬입니다. 곱하기고요. 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TA에 사용되는 논리기호와 명칭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자, 지금 삼각형은요, 전이기호가 아니라 이거 뭐였습니까? 생략할 때 썼죠. 생략사상이었습니다. 네모는 결함사상이었죠. 그죠? 또는 정상사상. 제일 위에 있을 땐 정상사상, 중간에 있을 땐 중간사상인데요. 고장, 결함을 나타내었죠. 기본사상은 동그라미였잖아요. 그죠? 요거였고요. 통상사상, 예상되는 원인, 답은 3번이죠. 요거는 기본사상을 뜻하죠. 그죠? 그래서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죠? 실기까지 중요하고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별 37번. 최근 들어서 필기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또 실기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유형이죠. 빨간색은 한 개를 하지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족기법에서 사용하는 가이드 워드와 그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자, other than이라는 건 그게 아닌 다른 것이라 그랬죠. 완전한 대체, 완전히 바꾸는 거죠. 1번 틀렸네요. no, not, 이거는 완전한 부정이죠. 그죠? reverse라는 건 역입니다. 논리적인 반대를 뜻하고요. more, 이거는 양의 증가죠. less라는 건 양의 감소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보자면 as well as는 성질의 증가입니다. part of는 성질의 감소를 뜻합니다. 이것까지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은 필기의 단골로 잘 나오잖아요. 그죠? 경계 및 경보신호 설계 지침으로 틀린 겁니다. 자, 경보신호인데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변조된 신호. 주변 신호하고 소리가 똑같다면 경보로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변조된 소리를 쓴다. 좋은 거죠. 그죠? 배경 소음하고요. 진동수가 다른 진동수다. 그래야 소음과 구분이 되어서 듣기가 좋죠. 이것도 좋습니다. 귀는 중음역에 민감함으로 500에서 3000 진동수를 쓴다. 요 사이 소리를 사람의 귀가 잘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죠. 300m 이상의 장거리용으로는 1000Hz를 초과하는 게 아니라 뭐다? 이하. 자, 여자의 목소리가 더 멀리 간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장거리에는 1000Hz 이하 진동수를 사용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동작의 합리화를 위한 물리적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앞에서 동작 경제의 원칙 나왔죠. 동작을 합리화한다는 건 동작을 줄인다라는 개념이다. 그죠? 고유 진동을 이용해요. 자체적으로 진동을 이용하면 우리가 진동을 덜 가해도 됩니다. 접촉 면적이 크게 된다는 건 그만큼 피로해지죠. 접촉 면적은 작게 해야죠. 그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대체로 마찰력을 줄여주는 게 저항이 감소가 됩니다. 인체 표면에 가해지는 힘을 적게 하는 게 인간이 힘을 덜 들이는 게 되겠죠.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정량적 표시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 정확한 값을 읽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디지털보다 아날로그 표시장치를 쓴다. 우리가 지금 정각 두시 할 때는요. 이게 더 좋죠. 요거는 디지털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이 좋고 아날로그가 아니죠. 그죠? 1번 틀렸습니다. 동목형 아날로그 표시장치는 동목이니까요. 눈금이 움직여요. 지침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고 1, 2, 3, 4 지침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눈금이 돌아갑니다.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죠? 요 면적 안에서 다 돌아가니까 면적이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나타낼 때 변화하는 양을 나타냅니다.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이 유리하다. 아니죠. 그죠? 디지털은 현재 값을 정확히 나타내고요. 아날로그가 지금 변화하는 값을 알기가 쉽죠. 동침형은 지침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날로그 표시장치는 바늘의 진행 방향과 증감 속도에 대한 인식적인 암시 신호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아니죠. 지침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줄어들고 많이 늘어난다라는 그죠? 신호를 얻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중에서 맞게 설명한 건 2번이고요. 파란색 별표 한 개 하겠습니다.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목 넘어가겠습니다. 기계위험 방지 기술 41번 문제입니다.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
작업을 행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이다. 그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별표 3개. 그죠? 자,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은 일할 수 있나 보고 안전한가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일하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합니까? 움직이는 장치죠. 그죠? 자, 요거 참고를 보면서 할게요. 움직여야 됩니다. 제동 장치. 안전하기 위해선 비상시에 정지해야죠.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하기 위해서 로봇이 팔을 움직여야 됩니다. 매니플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안전하기 위해선 감전을 막아야 된다. 그죠? 외부 전선의 피복이나 외장의 손상 유무. 이렇게 3가지였죠. 자, 그럼 요 중에서요. 다시 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죠? 3번에 있죠. 외부 전선의 피복, 외장의 손상 유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42번은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주 안 나오죠. 그래서 시험 직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투과 검사에서 투과 사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크게 콘트라스트, 그래서 명암도 하고요. 명료도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는데요. 다음 중 투과 사진의 명암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명암도에 영향을 주는 건 방사선의 선질, 방사선의 질이 좋은가 나쁜가고요. 그 다음에 필름이 좋아야 명암이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현상액의 강도, 조건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는 산란 방사선의 양이나 시험체 두께인데요. 초점에서 필름방 거리가 명암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답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은 별표 3개짜리, 그죠? 중요합니다. 보기와 같은 기계 요소가 단독으로 발생시키는 위험점을 물었습니다. 밀린 커터, 둥근 톱날. 자, 커터나 날은 자체에서 잘라내는 절단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바로 답은 3번의 절단점이 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참고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44번입니다. 자, 프레스 전단기에서 위험한 게 내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블록의 사용.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 중 안전 블록을 사용해야 하는 직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안전 블록은 요거 이제 그저 실기까지 우리 잘 나오는데요. 금형을 처음 부착하거나 뜯어내는 해체를 하거나 안에서 정확하게 조정을 할 때는 이렇게 슬라이드가 있고 밑에 금형이 있다면 이 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죠. 이때 기계는 정지했지만 슬라이드가 갑자기 불시에 하강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안전 블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체하거나 부착하거나 조정하는 작업은 맞고요. 가공이나 수리 시에는 외부에서 수리를 해서 안에 부착할 때만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틀린 건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 문제입니다. 자,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빨간 별표입니다. 금속의 용접, 용당,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 아세틸렌을 발생시키는 게이지 압력은 최대 몇 킬로파스칼 이하여야 합니까? 했습니다. 이 아세틸렌은 압력이 높으면 스스로 분해하면서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게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은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6번이 또 작업 시작 전 점검이죠. 벌써 2문제 나오네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자, 해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사고 나기 직전에 기계가 멈춘다면 사고를 막는다 그랬죠. 스탑 기능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기계 전체를 스탑하는 클러치, 브레이크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도 스탑이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내려오는 슬라이드를 정지하는 건데요. 일행정 일정지, 급정지,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이렇게 스탑 기능을 먼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방호 장치가 필요하다. 그죠? 방호 장치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2개 묶어버릴게요. 슬라이드나 칼날이 요게 위험부잖아요. 요 위험 부위에는 위험 방지 기후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제 기능을 하는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부분을 봐야죠. 프레스는 금형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레스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고요. 전단기는 칼날과 테이블이 평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단기는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놓자면 크랭크 축이나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하는 연결봉, 연결나사의 볼트 풀림 유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찾아볼게요. 해당하는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언로드 밸브, 하역 장치, 공가 방지 장치, 일행정, 일정지, 급정지, 비상정지. 바로 스탑 기능이죠. 현재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7번도 실기까지 잘 나오거든요. 빨간색 별표 한 개 붙여볼게요. 화물 중량을 우리가 W라고 했습니다. 지게차 자체의 중량을 G라고 했죠. 자, 지게차가 이렇게 그죠? 짐을 싣고 있다면요. 화물의 중량이 W, 차의 중량이 G고요. 앞바퀴에서 화물 중심까지를 A, 앞바퀴에서 차 중심까지를 B라고 했거든요. 화물 쪽은 요거죠. W 곱하기 A입니다. 차 쪽은 요거죠. G 곱하기 B입니다. 화물 쪽이 크다면 차가 넘어지겠죠. 안정되기 위해선 차 쪽이 커야 된다. 요걸 뜻한다. 그죠? 근데 현재 화물의 중량 200입니다. 그 다음에 차의 중량 얼마냐면 400이거든요. 여기에서 앞바퀴에서 화물 무게 중심까지는 1m니까 이게 A잖아요. 그렇다면 B는 얼마 돼야 됩니까? 그죠? 자, 최소한 얼마 돼야 되겠습니까? 0.5가 되겠죠. 그죠? 0.5보다는 커야 된다.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번이죠. 다음 중 세이퍼에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방호 장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칩을 받아주는 칩 바지는 공작 기계 전체 공통이잖아요. 그 다음에 방책이나 칸막이는 세이퍼나 플레이너는 이렇게 기계가 있다면 플레이너도요. 대패질하는 것처럼 칼날이 있는 이 부분이 대패하듯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죠?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이 기계가 움직이는 부분까지는 방책이나 칸막이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세이퍼에서 이 세 가지였습니다. 필요한 게 아닌 건 4번이 되겠죠. 자, 49번이 또 작업 시작 전 점검입니다. 별표 3개죠. 그죠? 지게차, 군의 운반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차라고 붙었는 세 가지였죠. 화물 자동차도 있었잖아요. 그죠? 차라고 붙어 있는 세 가지는 지게차를 그려놓고 지게차 기준으로 생각하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여기죠. 일단 짐을 실어야 되잖아요. 짐을 싣는 거는 하역 장치고요. 포크를 들어 올리는 건 보통은 유압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번 하역 장치, 유압 장치의 이상 유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짐 실었다면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제동 장치고요. 속도나 방향을 조종해야 되잖아요. 제동 장치나 조동 장치의 이상 유무죠. 자, 그 다음에 달려가려면 바퀴 펌프가 없어야 되잖아요. 바퀴의 이상 유무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려가면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달려간다 신호를 줘야 됩니다. 앞에 전조등, 후진할 때 후미등,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까지였죠. 자, 그래서 지금 그리고 군행 운반차는 군에만 달려가기 때문에 요거는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충전식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한 개가 더 포함되죠. 충전 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 결합 상태 이상 유무이고요. 자, 지게차하고 차이점은 요겁니다. 지게차는 경보장치입니다. 요거 다시 말하면 경음기, 소리 빵빵 하는 것도 되고요. 경보등도 돼요. 빨간 불로 그죠? 지금 위험을 알려줘도 되는데 군의 운반차는 소리 내는 경음기밖에 안 된다. 그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답이 아닌 건 바로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50번 문제 풀겠습니다. 필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죠. 그죠? 빨간색 별표 한 개짜리입니다. 다음 중 선반에서 절삭 가공 시에 발생하는 칩이 짧게 끊어지도록 공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 장치의 일종인 칩 제거 기구를 뭐라고 합니까? 그죠? 자, 긴 칩을 짧게 끊어준다 그래서 칩 브레이커였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51번 문제입니다.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사용하는 역화 방지기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역화 방지기의 일반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한 개 할게요. 자주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고요. 재사용 시 안전에 우려가 있으므로 역화 방지 후에 바로 폐기하도록 한다. 이번에 다듬질 면이 매끈하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흠, 균열이 없어야 한다. 그죠? 사용상에 지장이 있는 건 없는 게 좋겠죠. 그죠? 가스의 흐름 방향은 지워지지 않도록 돌출. 그죠? 각인하여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소염 소자는 금망, 소결금속, 스틸, 다공성 금속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소염 성능을 가져야 된다. 그죠? 요거 맞습니다. 소염 소자는 아주 촘촘한 망이나 차가운 소결금속을 써서 역화 방지기는요.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죠? 이게 산소 아세틸렌 용접할 때 외부에서 화염이 들어와서 거꾸로 흐르는 거죠. 산소가 아세틸렌 쪽으로 거꾸로 흘러서 안에서 이제 역화가 일어나는 걸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맞죠, 그죠? 그래서 현재 틀린 건 바로 1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주 나오지는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예,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파란색 별표 또 할게요. 자, 색깔 구분 반드시 하시고요. 자주 안 나옵니다. 52번 초음파 탐상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초음파 탐상법은 반사식, 공진식, 투과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다음 목재 가공용 기계에 사용되는 방호 장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둥근 톱에는 톱날과의 접촉을 막는 톱날 접촉 예방 장치 좋고요. 띠톱도 톱이기 때문에 날과의 접촉을 막는 날 접촉 예방 장치죠. 못대기는 이렇게 튀어 올라온 혹 같은 거를 이렇게 떼어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날이 있죠, 그죠? 자, 날 접촉 예방 장치고요. 동력식 수동 대패죠. 대패도 날이 있기 때문에 날 접촉 예방 장치죠. 반발 예방 장치는 둥근 톱이죠, 그죠? 그래서 둥근 톱의 방호 장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톱날 접촉 예방 장치하고 얘다, 그죠? 그 다음에 반발 예방 장치 이 두 가지가 둥근 톱의 방호 장치였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4번 문제입니다.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유효한 프레스 방호 장치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말을 꽈놨는데요.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장치가 아닌 것은 그 말은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프레스에서 반드시 급정지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광전자식이나 가뭉식이고요. 양수 조작식. 그죠? 이거 중요하죠. 빨간색 별표입니다. 답은 4번 되겠죠. 그죠? 55번 문제입니다. 인장 강도가 350메가파스칼인 강판의 안전율이 4라면은 허용 응력은 몇? 자, 단위를 보니까요. 메가파스칼이고요.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삼각형 하시고요. 답만 기억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단위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위를 변형시켜서 한번 응용이 된 문제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실기에는 이렇게까지도 응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식에 바로 놓으면 되는 문제가 대부분 나오는데요. 일단 안전율은 아래 위로 단위가 동일해야 된다. 그죠? 응력이나 응력 또는 강도나 강도 이 두 개가 단위가 똑같고요. 밑에는 사용해서 안전한 값입니다. 위에는 사용하면 위험한 값만 들어간다면 안전율의 공식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 안전율은 허용 응력분의 인장 강도가 됩니다. 근데 허용 응력을 구해보려니까요. 1분의죠. 그죠? 자, 이렇게 곱하면 인장 강도는 안전율 곱하기 허용 응력이 되죠. 그러면 허용 응력은 하면요. 곱해져 있는 걸 넘기면 밑으로 가면 되죠. 안전율 분의 인장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재 안전율은 4가 되죠. 인장 강도는 350이죠. 계산하면 허용 응력은 87.5이고요.
현재는 단위가 메가파스칼이잖아요. 근데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입니까? 라고 했는데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됩니다. 자, 메가파스칼은요. 메가는 10의 6승 단위거든요. 10의 6승 파스칼입니다. 그래서 1메가파스칼은 10의 6승 미터 퍼 미터, 뉴턴 퍼 미터 제곱인데요. 근데 이 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밀리미터죠. 그래서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미터의 제곱분에 10의 6승 뉴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계산하게 되면 결국은 1메가파스칼이 1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뭐가 되냐면 2번인데 요거까지도 답이 똑같이 계속 같은 문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하는 문제는 답만이어도 사실은 시험에 똑같이 나온다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5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50kN의 중량물을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상부에 60도의 각도로 들어 올릴 때요. 로프 하나에 걸리는 하중은 몇 kN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50kN을 요쪽 줄, 요쪽 줄 두 줄이 들어 올리니까 한 줄에 걸리는 하중은 50을 2로 나눠주면 됩니다. 2분의 50. 또 나누자 그랬죠. 자, 이렇게 꺼보면요. 요쪽 줄도 요만큼의 각도고 요쪽 줄도 요만큼의 각도예요. 60도도 반씩 나누자, 그죠? 2분의 60인데요. 들어올리는 관계가 코사인이다. 앞에 붙이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기 누르시면 한번 계산하세요. 25 나누기 코사인 2분의 60은 30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현재 계산을 하시게 되면 답은 28.86.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이네요. 다음 중 휴대용 동력 드릴 작업할 때 안전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드릴의 손잡이를 견고하게 잡고 작업하여 드릴 손잡이 부위가 회전하지 않고 확실하게 제어하도록 한다. 손잡이를 견고하게 잡는다는 건 좋은 거죠. 절삭을 하기 위하여 구멍에 드릴날을 넣거나 뺄 때 반발에 의하여 손잡이 부분이 튀거나 회전하여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팔을 드릴과 직선으로 유지한다. 반발에 의하여 위험하지 않도록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드릴이나 리머를 고정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 금속성의 망치를 사용하여 고정이나 제거한다. 맞는 것 같지만 이게 틀렸습니다. 자, 금속성 망치를 쓰면 파편이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금속성 망치로 직접 치는 거는 좋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삼각형 별표입니다. 자주 안 나오니까 확인하시고요. 드릴을 구멍에 맞추거나 스핀들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날을 손으로 잡는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8번입니다. 보일러에서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 상태를 검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이 중 바이메탈을 이용하여 화염을 검출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삼각형 별표 처음 나왔는데요. 바이메탈을 이용하여 화염을 검출하는 걸 스택 스위치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59번. 밀링 작업 시에 안전 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칩은 기계를 정지시키고요. 브러쉬로 제거한다. 좋죠, 그죠? 2번에 일감, 부속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제거할 때 이렇게 설치나 제거할 때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킨다. 좋고요. 커터는 될 수 있는 한 컬럼에서 멀게 하면 안 되죠. 가깝게 설치한다. 그죠? 이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력 절삭할 때는 일감을 바이스에 꽉 물어라 그랬죠. 그죠? 깊게 물린다. 맞죠? 이게 길게 물린다라고 나오면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현재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6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방호장치의 기본 목적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방호장치는 안전장치죠. 사고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작업자를 보호합니다. 인적, 물적, 사고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요.
기계 위험 부위에 접촉한다는 건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방지하는 거죠. 세 가지는 좋은데 기계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방호 장치를 쓰는 건 아니죠. 그죠? 현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기출문제 풀이를 했거든요. 지금 1시간 공부를 해봤지만 반드시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빨간색 펜과 파란색 펜을 구분해서 쓰시고요. 처음부터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어떻다라는 걸 구분을 해두신다면 다음에 문제를 보실 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